토트넘과 코번트리 간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드라마였습니다. 토트넘은 패배 직전까지 몰렸지만 후반전에 투입된 손흥민이 경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놀라운 경기 흐름의 전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상대팀 코번트리의 골키퍼 벤 윌슨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윌슨은 손흥민의 존재감이 경기 판도를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강조하며 놀라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끝났을 것입니다. 비록 골을 넣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직접 득점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에 심리적 부담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손흥민의 이런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지만 그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번트리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도 손흥민의 등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 승리 뒤에는 토트넘의 새로운 전환점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한 후 언론과 팬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영국 매체가 토트넘의 경기력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팀은 곧바로 이어진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상대는 2부 리그 소속 코번트리로 토트넘에게는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들을 대거 출전시키기보다는 젊은 선수 위주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있을 중요한 리그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체력 안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팀의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몇몇 베테랑들을 함께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대한 언급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는 도미닉 솔랑케와 티모 베르너 같은 이름들이 나서지 않았고 토트넘의 전형적인 공격 라인이 아닌 로테이션을 가동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열정적인 응원으로 가득 찼고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였습니다.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은 경험 부족과 경기 운영에서의 미숙함을 드러냈고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번트리의 수비는 매우 단단했고 반격은 예리했습니다. 토트넘은 1군 선발 라인업이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기력으로 고전했습니다. 골키퍼부터 수비 라인,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진까지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였고 팀 플레이는 마치 저주라도 걸린 듯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마치 발목이 묶인 것처럼 제대로 된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고 2부 리그 팀인 코번트리는 예상 외로 날카로운 역습과 강력한 공세로 토트넘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으며 경기 흐름은 점점 더 불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0-0으로 전반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운이 좋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후반 17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단을 내리며 솔랑케와 베리바를 빼고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투입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손흥민이 투입된 지 불과 1분 만에 코번트리는 속공을 통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고 상대팀은 두 줄 수비로 더욱 단단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트넘의 역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조차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나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서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리며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패스 그리고 특유의 날카로운 침투가 경기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서서히 코번트리의 수비 벽을 공략했고 후반 30분이 넘어가면서 매디슨의 정확한 패스가 빛을 발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끈질긴 움직임과 매디슨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결합해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경기는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토트넘의 공격이 마치 막힌 혈관이 뚫린 것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관중들의 응원은 점점 더 커져갔고 후반 43분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데얀 쿨루셉스키가 제다 스펜스에게 정확한 전진 패스를 보냈고 스펜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간을 파고들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며 토트넘의 선수들 역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코번트리의 실수로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이 뒷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그는 골문 앞에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결정적인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토트넘은 극적인 역전승으로 승리를 거머쥐며 이 잊지 못할 밤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후반 76분 이후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야만 경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 순간은 특히 손흥민이 왼쪽에서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이 패스 대신 슈팅을 선택했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위에 3명의 수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고 그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잡았으나 이번에도 메디슨은 눈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공을 상대 수비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좌절감에 빠졌고 팀의 최근 부진이 왜 계속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정력 있는 손흥민을 측면에만 묶어두는 전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일부 선수들의 판단력이 토트넘의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처럼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팀에게 큰 손해이며 이런 이유로 토트넘은 이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도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동료의 패스를 받지 못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좌절은 명확했으며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코번트리의 골키퍼 벤 윌슨의 인터뷰는 단순한 경기 후 소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패배한 선수로서 흔히 하는 패배의 변명이 아닌 훨씬 깊이 있는 발언으로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경기 중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흥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믹스드존에서 토트넘의 극적인 역전승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윌슨은 망설임 없이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저는 많은 최고의 공격수들과 맞서봤지만 손흥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는 득점을 하지 않아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축구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발언이었으며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상대 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존재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앞서고 있었을 때조차도 말이죠. 라고 벤 윌슨은 손흥민의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주는 정신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기술적인 플레이나 날카로운 슛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들에게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토트넘 전체가 새로운 활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집중하며 놀라운 결단력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골키퍼로서 저는 그런 변화를 매 순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이어 토트넘의 역전골에서 손흥민의 간접적인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점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상대 수비진에 주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우리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벤 윌슨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설명하며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와 코번트리의 수비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간의 두려움과 낙담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우리에게 더 신중하게 플레이하라는 압박을 주었지만 오히려 침착하려 애쓸수록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 위협을 넘어 경기 내내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토트넘의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에 따르면 손흥민의 존재가 토트넘이 경기의 흐름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날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평가입니다. 윌슨은 나는 많은 영향력 있는 선수들을 보아왔지만 손흥민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는 공을 많이 다루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벤 윌슨의 마지막 말은 손흥민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그의 경기력을 그저 득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는 우리가 거의 통제하던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토트넘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나는 손흥민이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기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꾼 인물입니다. 라고 윌슨은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인정하며 잉글랜드 축구계와 세계 축구계에서 때때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에 대한 경의를 촉구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슈팅 능력을 가진 공격수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는 경기장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득점 기록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윌슨은 이러한 손흥민의 리더십과 정신력을 강조하며 그가 기록한 골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의 손흥민에 대한 감정적이고 진심 어린 발언은 그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리더십과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의 승리 뒤에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윌슨의 발언은 손흥민에 대한 축구계의 존경과 찬사를 더욱 높였으며 그의 영향력이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